코로나 서바이벌 시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확진자가 24만 8,200명이었는데요. 지금은 9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4천만 명, 전체 국민의 12%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일 150만 명씩 접종자 숫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2월부터는 바이러스 활동이 주춤해지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마스크 정책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대학의 엘레나 뮤레이 교수는 백신 접종에만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검사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최근 7일 동안 일일 평균 감염자는 3,700명대로 11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감염세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의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CDC 가이드라인의 5%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는 일일 감염자가 1,000명 미만으로 통제되고 있고 버지니아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식당, 실내 식사 금지령 등 강력한 규제를 한 달 이상 지속한 결과였지만 버지니아는 거의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탓에 감염자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지닌 백인들의 백신 거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미국 성인의 백신 거부율은 32%였는데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44%에 달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로 몰리는 SNS에는 성경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와 666 악마 상징이 바로 백신과 마스크라는 황당한 음모론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에 또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후 또다시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최근에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해이해진 틈을 타 변종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감염자의 1% 미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법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월 중순 실업급여 혜택 연장 기간 종료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소득 조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15만 달러 기준으로 높여 처음 계획대로 개인당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대학은 대면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도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미시간 대학에서 최초로 캠퍼스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 이곳 버지니아 대학 UVA에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보고됐습니다. UVA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모든 사적인 모임과 만남을 금지시켰습니다. 하루 동안 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해 모두 121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격리 중인 환자만 376명에 이릅니다. 버지니아 군사대학 BMI도 학생 2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예전의 일상적인 산업 환경으로 되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원격 근무를 하겠다는 근로자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워싱턴 지역의 원격 근무 비율은 5% 안팎에 불과했는데 2020년 12월에는 78%에 달했어요. 워싱턴 DC의 시티 센터 지역의 경우 전체 사무실 근로자 16만 7천 명의 95%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현재는 유령타운을 방불케 합니다.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49%가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격 근무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로 인해 도심 내 소매업과 식당업, 호텔업 등은 팬데믹 이후에도 정상적인 매출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작년 워싱턴 메트로 지역 교통량이 30% 이상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워싱턴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49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58명으로 늘어났어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통행 금지령과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교통량은 크게 줄었지만 도로 사정이 한산해지다 보니 과속 차량이 늘어나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과속 적발 사례 중에는 시속 130마일 주행 기록도 있었습니다. 교통량이 가장 적었던 작년 4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교통량 감소율이 41%였고 12월에는 25%, 연중 평균 31%가 줄었습니다. 연방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3만 8,370명으로 2019년에 비해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도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부양 보조금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릴랜드는 저소득층 42만 3천 가구에게 $500의 현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실직자와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감세안도 시행됩니다. 저소득 근로계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1억 세금 감면 계획도 실행에 옮겨집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이 법률에 의한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등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서바이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